한동훈 장관은 그런데 만약에 총선 과제 역할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체? 그냥 예를 들면 총선에 나와서 한 지역구를 나가서 지역구를 뛸지 아니면 비례를 하면서 뭐 선대위원장이나 다른 역할을 할지. 근데 저는요 네. 한동훈 장관을 당에서는 원하지만 네. 저는 본인 입장에 생각할 때 저는 출마 여부를 놓고 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동훈이라고 부르는데 아, 그래요? 간을 보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1월 11일까지가 공직자 사퇴 시한이에요. 맞아요. 1월 11일 그래서 저는 까지. 1월 11일까지 이 지지율과 이 추이, 네. 당의 상황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요 지금. 근데 있는데 나 무조건 나가야 돼. 원희룡 장관처럼 막 간증도 아니고 저런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보겠죠. 그러다가 본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불구덩이다 싶으면 안 들어갈 거고 만약에 들어가서 해볼 만하다 그러면 나오겠죠. 그래서 간동훈으로 저는 명명을 하고 1월 11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니야. 근데 그때가 지나면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못 나가죠. 그냥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공직을 가든 네, 아니 뭐 네, 변호사를 하든 뭐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별로 지금-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나가는 게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언론은 보도하는데 언론은 그렇게 쓰죠. 신 위원장은 아직도 모른다. 본인이 저는 간 보고 있다고 간 보고 봅니다. 있다 아직도. 예.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 처리라든지 국민의힘의 지금 악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30% 초반인데 여기서 이제 뭐 10%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24%인데 한동훈 장관이 나올까요? 나와서 갑자기 이 패전 투수 하세요 이러면은 뭐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에 그걸 받는다. 예. 뭐 24%인데도 막 총괄 그 선대위원장 네. 내지는 공관위원장 하세요 하면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력의 문제 내지는 정무 능력이 없다. 뭐 그걸 반증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청 작업을 하지 않겠어요? 공관위원장 뭐 20일 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할지 안 할지는. 근데 20일 날 공관위원장 임명이 되고 공청 과정을 쭉 진행하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뭐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 특히 중진 의원들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네. 선거를 앞두고서 다른 어떤 움직임, 예컨대 뭐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든 예. 아니면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든 예.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당연히 열려 있죠. 과거에도 뭐 친박연대 있었고요. 네, 있었죠. 뭐 선거 때마다 뭐 민생당도 있었고 뭐 당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예년의 흐름에 맞게 뭐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낙엽이라 그러죠. 떨어진 낙엽 죽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국민들한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 과거에 뭐 민국당도 있었고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떨어지고 나와서 만들어봤자 안 되거든요. 그때도 한승수 총리 한 분 당선이 강원도에서 했고,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저는 제가 10월 25일에 탈당을 한 이유가 저는 뭐 배지도 한 번 안 달아봤고 총선에는 처음 나가보지만은 이게 진짜 우리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가서 되나? 이런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서 일찍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되게 촉박해요. 근데 그것을 공천도 한번 신청해봤다가 컷오프 되거나 떨어지니까 나와서 또 뭘 해보겠다. 그건 그분들의 그냥 욕심 내지는 뭐 오기 이렇게 보일 거고 뭐 다 그렇다 할 수는 없는데 그 안에 일부 몇 명을 빼고는 다 국민들은 그냥 별로 희망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예. 당으로 들어가게 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난번에 대선 과정이 있었던 따봉 것처럼 거 했던 거 따봉.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가서 불러오잖아요. 이런 형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윤석 대표가 그걸 또 받고 예전에 본인은 양두구육이랑 얘기까지 했어요. 네. 본인이 네. 이제 뭐 사과는 안 했지만 어쨌든 대선 네. 과정이 그랬다. 근데 또다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다시 선거에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뛴다. 그럼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한 다시 재결합, 네, 저는 그건 네. 상상할 수 없는 없다. 일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과 뭐 준비가 됐다라는 그 발언과 가지. 일관성 있게 보면 뭐 이분이 이렇게 두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표가 저는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만약에 손을 잡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양두구육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거를 설명을 해야 될 거고 국민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되죠. 안 될 그렇죠. 거고 안 되죠. 저는 양두구육보다는 토사구팽을 더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으니까 다시 손을 잡더라도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본질, 근본 이거를 선출직 당대표일 때도 못 바꿔냈는데 이걸 다시 들어가서 임명직 내지는 권한을 일부 그 부분을 양도받을 텐데
그걸로 지압을 하겠다? 저는 현실적이진 않다고 보고요. 근데 아마 저 정도 생각하는 거를 이 대표도 당연히 더 잘 알고 또 이 당에 대한 지식이 저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다시 받을 거는 저는 뭐 매우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의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가정이다. 봅니다. 저도 뭐 그런 일이 근데 물론 이제 15일이 남았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탈당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탈당을 이 네. 얘기를 지금 11월 달부터 했는데 그러니까요. 11월에 그냥 탈당을 해버렸으면 해버렸으면 이런 게 안 없어요. 나오죠. 근데 그렇죠. 이거를 12월 27일까지 해놓고 이제 탈당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거라 뭐 의심이 그거는 드는 이 대표가 해명해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대표가 정말 과연 정치인으로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좀 저는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한 명의 또 정치인 있잖아요. 안철수. 네? 안철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 총선에서 아니 평가가 아니라 예, 예. 지금 김은혜 후보가 예, 예. 거기 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예. 그다음에 박민식 장관 뭐 그만두고 꿀 지역구라 지금 예, 예. 서로 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지역구는 근데 안철수 의원도 네. 지금 정치를 10년 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권 주자였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가진 내용과 하실 역할 전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뭐 아마 한 2016년도에 그 녹색 돌풍 네, 전 그때가 그 당시에 전성기였고 국민의당 예, 네. 그때 이후에 또 여러 실험을 하시면서 이제 또 국민의당을 재차 만들고 뭐 그랬는데 이미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과 기대가 접혔다면 전 이것도 받아들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오기로 아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뭐 해서 안 된 일이 없고 뭐 사업도 성공하고 뭐 이분도 실패한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정치만 안 돼? 나 이거 될 때까지 할 거야. 근데 정치는 저는 그렇게 남의 마음을 얻는 거지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도 저는 뭐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하실 일들 뭐 그런 것들은 다 하시지 않았나. 근데 그분도 안타까운 것은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걸 그분도 얘기했죠. 10년 전에. 근데 저는 지금 이 2023년도의 정치 환경 속에서 예. 같은 당에 있다가 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분은 지적하지도 않고 안에서 애매모호하게 있고 그냥 국민의힘과 같이 손을 잡고 가버리니까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것이 아마 제가 말한 지금 새롭게 정치를 바꾸자라는 의지는 똑같을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정치할 명분은 없지 않을까. 저도 만약에 제가 국민의힘에 그럴 일 절대 없지만 제가 다시 돌아간다? 전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저는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진짜로. 만약 그런 일이 정치를 하면 안 있으면 됩니다. 안 제가 돼요. 아니 이렇게 떠들고 오마이뉴스 나와서 이 아까운 전파를 다 썼는데 국민들 앞에 말은 이렇게 하고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아 뭐 통합합니다. 저는 다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처럼 그렇게 하면요. 네, 안 돼요. 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왜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사실. 그 다른 일로도 이분은 전 사회에 기여할 방안이 되게 많으신 그렇죠. 분이니까 네, 굳이 꼭 대통령에 매몰될 필요가 있는가. 저 그 생각은 좀 들죠. 욕심인가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욕심이라 그러면 좀 이분한테는 예, 클 예, 것 같고 예, 그냥 좀 예. 미련 정도. 미련. 예, 그러니까 워낙 그 눈앞에까지 왔던 대통령의 자리. 뭐 사실 저는 2012년도에 만약에 문재인 후보한테 당시에 양보를 안 하고 독자 본인이 출마했더라면 나왔으면 전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됐을 어떻게 것 같은데 됐을까? 3자로 붙었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그거를 못 이기시고 드랍을 하시는 바람에 아니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경쟁력이죠. 그렇게 뭐 정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대선 주자로 간 예가 없으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일단 뭐 여기까지 나와주셨으니까 이제 그 상당하는 것도 홍보들을 해야 되잖아요. 아 중요합니다. 많이 아까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얘기했는데 근데 현역 의원들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치,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다원화라는 시대 정신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공화주의 가치, 예, 제가 이걸 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방법론으로는 제가 스마트 폴리틱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폴리틱스를 통해서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 정치로 가자. 그리고 IT 플랫폼 정당을 한다면 공유와 개방과 경쟁이라는 것을 아예 정당의 중심에 놓자. 이렇게 해서 저는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자. 그래서 기회다원주의 모델, 기회다원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수요자 중심 정치를 하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정치를 해야 지금 공급자들이 딱 붙어가지고 담합을 하니까 선거법도 퇴행하고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어그러지잖아요. 그리고 당내 교정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자 중심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라도 이 지금 혼란한 시대에 한 길만 가야겠다. 저 그 생각이니까 민심동행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현역은 그러니까 오냐고요.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 보내는
편지인데 뭐 아마 오마이뉴스 얼마나 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는 뭐 뜻을 합하시는 분 저희가 지금 내세운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다고 하면은 전 열어놓고 갈 계획이고 완전히 그분의 행보가 과거에 뭐 네.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분만 아니라면 아니면, 전 당연히 함께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기 위원장 오늘 창당 준비도 바쁠 텐데 오셔가지고 그냥 길게 1시간을 했어요. 지금 1시간 벌써 했는데, 네, 1시간 됐어요. 시간 빨리 갔습니다. 역시 진행을 제가 잘하니까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분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예. 이제 오마이 TV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쪽의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자주자주 좀 모셔서 그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보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요. 오늘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신규 변호사는 그 창당 민심동행 잘 되기 바라고 현직 의원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